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오늘은 좀 편한 복장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일이 힘들어가지고 좀 복장을 좀 편하게 했고요. 앞선 영상 잘들 시청하고 계시죠? 상반기 평가 대상인 분들은 아마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우리 하반기 신문이나 홀수기관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상반기에 먼저 끝나시는 원장님들의 평가 결과의 정보를 쏙쏙 받아들이셔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꼭 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또 말씀드릴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문이양, 방문목욕, 방문관에 해당되는 우리 위험도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관 단계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치우수기관을 갈 거냐 또는 우리는 우수기관을 갈 거냐 반드시 이 화면에 보고 계신 위험도 평가를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도 평가는 점수가 4점이 배정돼 있으시고요. 난이도는 상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기관들에서 항상 평가 서류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소위 말해 어르신이 새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초기간호 사정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인지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그 중에 하나가 낙상위험도 측정, 욕창위험도 측정,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욕구 사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욕구, 낙상, 욕창, 인지를 측정해서 어르신의 신체 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급여제공 계획인 거고요. 그 계획을 토대로 우리가 1년간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1년에 한 번 어르신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 변경하는 결과 반영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신설된 평가 29번에는 결과 반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쑥 연속된 흐름으로 어르신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내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아셨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위험도 평가입니다. 위험도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잠깐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매뉴얼 상세는 기본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응용편입니다. 지금은 자, 낙상 측정을 1년에 한 번 했느냐, 욕창위험도 1년에 한 번 했느냐, 인지기능 검사를 1년에 한 번 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기관에 모의평가하러 가거나 기관에 방문 드리면은 낙상위험이나 욕창위험들을 봅니다. 그러면 낙상, 욕창, 인지에 대한 제일 평가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열면 날짜 먼저 봐요. 날짜. 그 안에 낙상이 몇 점이네, 욕창이 몇 점이네, 인지기능에 대해서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치매 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거 일단 보지도 않아요. 일단은 날짜를 봅니다. 왜냐면 일단 평가 기준이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 1까지 작성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 기준이 먼저 어긋나면 일단 감점이에요. 일단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빵이에요. 빵점. 따라서 날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따라서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급여 개시일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르신이 예를 들어 내일 서비스가 나가신다면 적어도 내일까지 내일이 급여 개시일이니까요. 내일까지는 우리가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단에서 평가 이제 통보 전화가 오면 평가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뭐 어르신의 이름, 서비스 시작일, 종료일, 등급, 성별, 간단한 질병명 이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서비스 시작일 준비하라고 하는 거는 이 위험도 평가에서 급여 개시일까지 신규 수급자에 대해서 분명히 작성을 했는지를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위험도 평가를 내가 잘 해놨는지 또는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날짜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 날짜를 하실 때 제발 좀 이따가 화면 작성법을 말씀드리겠지만 날짜에다가 화이트 칠하시면 안 돼요. 날짜에다가 화이트를 칠하신 거는 평가관이 이러고 봅니다. 종이를. 그러면 화이트 칠한 거 뒤에서 보여요. 그리고 날짜를 수정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잘못됐구나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의 감점된다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날짜가 잘못됐다면 화이트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력이나 제작성을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라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작성하는 서식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낙상위험도 측정입니다. 낙상위험도 측정은 우리가 누구나 흠 측정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위험도 측정을 하는 거고 화면에 보신 것처럼 원래는 이게 없죠. 이게 저는 근데 서식에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시작일 넣어놨어요. 왜 시작일 넣어놨냐면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비스 개시일까지 우리가 신규 수급자는 낙상, 욕창, 인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작일을 서식에 넣어놓은 거고요. 따라서 자, 우리 한 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홍길동 어르신이고요. 뭐 여기서 뭐 이 어르신이 뭐 저기 한 거는 상관없고 넣으시고
자, 이렇게 작성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작성자죠. 작성자를 누구로 할 거냐? 센터장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간보호시라면 간호사님 가능합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다 가능하니까 이분들로 진행을 하시고 반드시 작성자 서명 또는 이름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시작일.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이 서비스가 우리 한번 신규로 해볼까요? 2023년 뭐 02-25일날 서비스가 시작되셨어요. 그럼 작성일은 언제까지예요? 작성일은 개시일까지죠. 그러면 첫 번째 2023년 이게 왜 이렇게 됐죠? 02.25 여기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자 보세요. 우리끼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자 통상 오늘 갑자기 어르신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서비스를 받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부랴부랴 그죠? 이제 뭐 어르신 찾아뵙고 낙상용차 인지 욕구를 측정하고 집에 사무실 빨리 돌아와가지고 급여 계획을 막 입력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공단에 통보를 하고 보좌 서명을 받고 이 절차로 진행이 되시잖아요. 저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공단의 급여 계획서가 25일이라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자 엔터를 쳐서 25일이라면 저라면 적어도 급여 계획서 날짜보다 선행하여 작성 이게 모두가 이렇게 작성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2023년 2월 25일 날 급여계획 날짜라면 뭐 2023년 뭐 02.23일 날 먼저 찾아뵌 거죠. 먼저 찾아뵈서 우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을 했다. 그리고 공단에다가 급여계획 날짜를 25일 날 우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요게 오히려 저는 더 현실성 있고 원래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보통 기관에 가보면 우리가 공단 급여계획을 먼저 넣으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계획을 제가 모의평가를 하러 나가보면 아니 표준장기계획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급여계획이 작성되는데 거기에 낙상용차 인지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평가 급여지원계획의 평가 기준 2번에 보시면 개인별 표준장기계획서 욕구 낙상용차 인지를 급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평가관한테 어필을 한다면 물론 당일날 다 같이 했다 그래도 뭐 평가 기준이 어긋난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되게 좀 힘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 오늘 낙상용차 인지를 하고 욕구를 측정한 다음에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내가 계획을 구성해가지고 들고 나가가지고 또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들어왔다?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따라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라리 먼저 만나뵈서 우리가 어린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욕구 사정 내용과 어르신의 개인별 포장을 반영을 해서 공단 급여계획서를 입력한 게 훨씬 더 체계적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 웃기지만 우리 기관에 가보면 원래 낙상용차 인지는 어르신 만나 뵙고 작성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르신 모르십을 내가 상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끔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자, 작성일자 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급여계실 당일까지. 자, 시작일이 급여계실이니까요. 아니면 저라면 이게 작성일자 첫 번째고, 자, 작성일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 날짜, 급여계획서 날짜보다는 선행하여, 예를 들어 2월 25일이니까 23일 정도로 작성하시면 좋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자, 낙상이든 욕청이든 인증인증 검사든 이 룰대로 가주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끔 질문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낙상과 욕창, 그 다음 인증인증 검사 욕구 사정 날짜를 같은 날짜를 하는 게 좋나요? 다른 날짜를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같은 날짜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늘 가서 낙상 측정하고 내일 가서 욕창하고 물론 그것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잖아요. 오늘 가가지고 어르신의 낙상 욕차 인지 욕구 측정하고 오는 게 맞고 우리도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되도록 시청하신 분들은 낙상 욕차 인지 욕구 이 날짜는 동일하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계획 구성하는 날짜는 기간에 따라서 하시되 절대 급여계획 날짜보다 낙상용차 인지 욕구가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계획보다 뒤에 얘를 측정하시면 급여계획이 감점을 맞으세요. 아셨죠? 어디서 감점만 짜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급여계획에서는 낙상용차 인지 욕구를 급여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낙상을 하면 계획 반영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측정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연령, 정신사태, 배변, 낙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읽어보면 됩니다. 어르신의 점수를 매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70에서 79에 살면 여기다 2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2점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의 방향 상태 적으셔가지고 해당하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2점. 어르신의 배변이 뭐 조절 능력이 있다. 3점. 낙상 경험 뭐 이미 한번 넘어졌었고 활동은 자리에 도움이 있고 걸음걸이 그죠? 뭐 혼자 가고 약도 하나 복용한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면 되고요. 4, 7, 10, 16점이시죠. 이제 16점입니다. 자, 16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시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제 서식에는 작성자 의견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단에서 나온 건 작성자 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관에서 판단하실 때는 의견을 굳이 않는다 하더라도 평가관이 감점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급여계획에서 낙상욕창 인지 욕구에 대한 거를 급여계획에 반영하게 돼야 된다면 여기에 작성자 의견을 간단하게 넣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뭐냐면 차라리 16점 위험도 높음 이렇게라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렇게 놓으면 이 낙상측정했고 이분이 위험도가 높구나를 한눈에 알잖아요. 여기다 뭐 세밀하게 적으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적어주시는 게 평가에서 평가관이 바라볼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보인다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어느 기관에 모의평가를 하는데 다른 뭐 컨설팅 하신 분이 와가지고 낙상욕창 인지에 작성자 의견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안 된대요. 이유는 없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불이익한다면 예를 들어 작성자 의견을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를 똑같이 적어놓으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의견을 적어놓는 게 어떠한 문제나 이런 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상 측정 하실 때 그런 거 주의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평가관이 낙상 측정 봤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거는 아까 날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령부입니다. 우리가 평가관이 이 어르신의 정신이나 배변, 낙상 활동, 걸음기 진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르신을 몰라요. 평가관은. 우리 웹에서 평가관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왜 2점이네, 배변이 3점이네, 낙상이 왜 2점인지를 따지진 않아요. 근데 연령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년월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 학계 점수 내잖아요. 이 학계 점수가 틀리면 감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학계 점수를 정확하게 합계가 맞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일단 오늘 우리가 낙상 측정하는 거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낙상 측정을 할 때 왜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쉽게들 생각해서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주의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제가 영상을 너무 길게 많이들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도가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자, 오늘 위험도 평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상, 욕창, 인지기능 검사가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낙상 위험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에서 바로 욕창 위험도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가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